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미 집안 어딘가에 낯선 기척이 스며든 건 아닌지. 그런 불안은 대개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15년 전 그날 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두 형제가 동시에 사라진 사건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창문을 등지고 잠들지 못합니다. 그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오래된 소나무 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죠. 형 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던 날이었습니다. 형제는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함께 있었다는 사람은 그저 이상한 남자를 봤다고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고 어딘가 불안하게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했죠. 그날 밤 이후 마을은 영영 예전의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형제의 집은 마을 끝자락 숲과 맞닿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집의 작은 마당에서 형과 동생은 자주 공을 차며 놀곤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마당을 삼키기 시작할 무렵 형제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동생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게 맴도는 것 같습니다. 마을 어귀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서 형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자주 모여 노는 장소였지만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의 반쯤을 그림자에 가린 채 형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근처의 산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이상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가 형제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탕 봉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형제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고 형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이후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목격자는 그저 형제와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형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가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형제의 방에는 아직도 그들이 좋아하던 장난감과 책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식탁 위에는 미처 먹지 못한 저녁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집 창문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형제의 그림자가 어딘가에 비치지 않을까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숲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형제의 집 창문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비친다고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더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제가 사라진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상한 남자가 외지인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마을 어딘가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남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형제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숲속 논두렁, 심지어는 오래된 우물까지 뒤졌지만 그저 바람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서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점점 어둠이 깔렸고 형제의 방은 먼지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아이들의 천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형과 동생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형제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가족들은 분명히 불을 끄고 잠들었는데 새벽이 되면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그 틈으로 숲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집 근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은 밤마다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숲속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형제의 집 창문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형제의 실종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형제의 가족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머리가 휘어졌고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결국 한 발짝도 집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트럭을 몰고 왔고 마을 입구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형제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몇 번 목격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15년 전 그 남자와 닮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형제의 집 창문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형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분명히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낯선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왜 형제의 집을 찾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형제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밤이 되면 창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가족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형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형제의 집은 점점 더 낡아갔고 마당의 잡초는 허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어둠이 내릴 때면 형제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형제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형과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형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아직 집에 있다. 하지만 그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은 점점 더 침묵에 잠겼고 형제의 가족은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집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형제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돌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형제의 집은 마을의 금기처럼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고 어른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형제의 실종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그 집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창문에 두 아이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봤다고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점점 더 어둡고 차가운 기운에 휩싸여 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마을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온 마을을 덮었고 형제의 집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지만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유리창이 흐릿하게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형제의 집 근처에서 오래된 장난감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녹슨 자동차 모형이었는데 분명히 형이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그 장난감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집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난감을 보고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형제가 돌아온 신호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제 방 창문 바로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형제의 실종은 마을의 어둠 속에 깊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집을 둘러싼 기이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가족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집은 점점 더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려졌고 마당의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가 그 집에 누가 들어올지 궁금해했지만 정작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어린 딸과 함께였는데 그 아이는 마당에서 혼자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형제의 집 마당에서 낡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아이는 그 인형을 꼭 껴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두 아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했죠. 그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꾼 뒤로 가족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자꾸만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아 여기 있어. 동생아 나 여기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낯설게 변해갔고 가족은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그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그 집은 다시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날 밤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마을의 금기이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을 향한 시선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뒤에도 그 집만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형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래된 마을 기록을 정리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형제의 실종이 있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기록에는 밤마다 창문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기록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이 마을의 어둠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형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두 아이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이 천천히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인은 그 안을 들여다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형제와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형제는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노인은 두려움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다시는 형제의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 창문에 불빛이 켜졌고 숲속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냄새와 형제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그날 밤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집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치 시간의 틈새에 갇힌 것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저 낡고 버려진 집일 뿐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 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속삭임. 그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형제의 집 근처에서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제의 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형아 동생아 같이 놀자 라고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마을에 불안과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집을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숲속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 집이 마을의 어둠을 모두 삼켜버린 것처럼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형제에게 다가갔던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 마을의 어둠은 애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형제의 실종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고 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밤이 되면 창문을 등지고 잠들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집에 불빛이 꺼지는 날, 이 마을의 어둠도 끝이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형제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밤마다 제 귓가에 속삭입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조차 형제의 이름을 잊은 듯 아무도 그 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을 향한 불안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 집이 마을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을 삼켜버린 것처럼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집 앞에 서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형과 동생이 마당에서 뛰놀던 모습, 저녁 노을에 물든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금방 다녀올게요 라는 동생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형제의 집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고 안에는 먼지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형제의 장난감과 책,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진 속에서 형과 동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슬프고 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고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언젠가 형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둠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형제의 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이 생각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속삭임. 마치 그 집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마다 창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그 집에서 무언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미 제 곁에 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피하고 밤이 되면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형제의 집 근처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고 잡초와 나무들이 그 집을 삼켜버릴 듯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처럼.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건에 관심이 많다며 형제의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이는 밤이 되자 혼자서 형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집이 또 마을의 모든 어둠과 비밀을 삼켜버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의 실종, 이상한 남자, 그리고 반복되는 기이한 일들, 모든 것이 그 집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는 저도 그 집에 얽힌 기억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창문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형제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집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는 형제의 가족이 떠나던 날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창문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돌려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형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그 꿈에서 깨어난 뒤로 저는 더 이상 그 집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집이 생각났고 창문에 켜진 불빛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그 집이 마을의 모든 어둠과 비밀을 품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집의 불 꺼진 창문이 매일 자정에 다시 켜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지만 불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마치 형제의 마지막 흔적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는 저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이 제 마음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듯이. 형제의 실종은 미제로 남았고 이상한 남자의 정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그 집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형제가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두 아이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얼굴이 흐릿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돌려 달아났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형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의 창문은 다시 한번 불을 밝힙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지만 불빛은 매일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켜집니다. 마치 형제의 마지막 흔적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의 불 꺼진 창문은 매일 자정에 다시 켜진다고 합니다.